왜 누나를 그렇게 때려? 왜? 진짜 희준아 어디 있어 희준아. 아이고 저기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직 너무 더워서 일단 뭉치를 데리고 이 집 앞에 나와보긴 했는데 오늘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빠와 뭉치입니다. 저는 촬영한다고 멋있게 입고 왔는데 아빠는 잠옷을 입고 나왔네요. 잠옷을 입고 나는 멋있게 입고 나왔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오랜만에 이제 비뇨기과에 맞게 소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뭉치네 비뇨기과에서 첫 질문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모르는 분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제 친구가 질문을 해줬는데 이제 남녀의 소변 참는 거에 대해서 희지야 더워서 지금 못하겠어. 연기. 아니야 지금 더워 죽겠어 지금. 네, 아, 근데 땀으로 진짜 쩔어, 너무 땀으로 더워가지고 오늘 뭉쳐, 9월 거의 말이 가까워지는데 폭염주의 보여가지고 물어 누나 말 못하게 물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뭘 더워라. 뭉치야 더워? 엄청 더워하네 뭉치. 들어가자. 뭉치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더워. 물좀 마시고 있어. 아우 시원해. 협찬은 아닙니다. 상표 다 뗐어. 그래서 아, 뗐어? 뗐어. 네, 여러분 너무 더워서 저희 집에 왔고요. 뭉치도 더워서 저기 저렇게 있어요. 뭉치 더워? 물. 뭉치야 더워? 귀여워. 지쳤어. 아 지쳤어. 시원하지. 아무튼 아빠 오늘의 질문은 내 친구가 나한테 아빠한테 대신 물어봐달라 그랬어. 우리의 첫 시청자 질문이야. 비록 내 친구지만 그래가지고 친구가 물어본 게 내 친구 물론 여자야. 남자는 왜 여자보다 소변을 더 오래 못 참는지, 그게 구조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기 때 보통 아기가 갑자기 오줌이 마려우면 어쩔 수 없이 남자애들은 그냥 길거리에 세워놓고 여기 수풀에서 몰래 싸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자애들은 쭈그려 앉았어야 되니까 조금만 참아 해서 화장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잖아. 양육 방식 때문에 남자가 소변을 더 오래 못 참는 건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남자가 소변을 더 오래 못 참는 건지에 대해서 내 친구가 질문을 했어. 그거에 대해 대답 좀 해줘. 이 소변 참는 거 여부는 조금 복잡한 문제야.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비뇨기과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요조가 짧고 그다음에 이 소변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게 요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덜 발달돼 있어. 쉽게 얘기해서 남자들이 이 근육질이 많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고기 근육도 지금 덜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요도가 길어요. 길고 전립선이 있고 이래서 소변을 제어하는 이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기능은 훨씬 더 뛰어나. 그런데 사실은 여자가 소변을 더 잘 참거든. 그래. 그거는 여자가 스트레스에 강하기 때문이야.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겨내는 거, 그 스트레스에 견뎌내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소변 마려울 때 참는 거는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거든. 그렇게 하는 게 이 여자들이 훨씬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겨내는 그 저항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능적이거나 또는 이제 구조적인 거는 남자가 훨씬 더 잘 참게 돼 있지. 그래서 아까 네가 얘기한 대로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훈련이 돼 있기도 하겠지만 맥주 같은 거 먹고 저녁에 이제 갈 때 이제 퇴근하고 갈 때 남자들은 길거리 담벼락에서 실내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 큰 성인 여자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방광이 굉장히 조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생겨. 왜 방광이 못 쓰게 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타게 되면 이제 앞자리 같은 데 앉게 되면 안전벨트를 꼭 해야 되잖아. 또 밑에 아래쪽은 방광 쪽을 맞아. 지나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방광이 빵빵한 상태로 있는데 택시가 가다가 갑자기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앞으로 방광이 확 쏠리고 쪼이지. 방광이 확 쫄리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소변이 왈칵 다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팽팽한 방광에 급작스런 이 충격을 받게 되면 방광이 터지는 수가 있어. 그게 안에서? 배 안에서? 방광 파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변이 한참 마려워서 택시를 타는데 덜컹거리는데 계속 마려운 걸 참고 가다가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한순간에 하나도 안 마렵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모르고 쌌나 보다 그러고 이제 옷을 만져보면 안 젖었어. 그럴 때는 방광 파열을 의심해야 돼. 그러면 통증이 없어? 방광이 파열됐을 방광 때? 파열은 통증이 없을 수도 있어. 초반에는. 그래서 이게 보면 빵빵한 배도 쭉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심하면 수술로 좀 고쳐야 되는 경우도 생겨. 아 진짜로? 방광이 파열되기도 하는구나. 그럼 보통 이제 뭐해 아빠? 저 못 뜯어먹는데? 잠깐만. 야, 이거 너 뭐해? 이거 뭐야? 뭘 가져왔어? 고무줄! 아 진짜 어쩐지 조용한데 했어. 내가 오늘 어디서 봤어? 몰라. 이게 뭐야 이거? 혼나? 어쩐지 조용하다 했어.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어. 혼자서 있으면 사고를 자꾸 쳐서 안 되겠어. 여러분 이거를 어쩐지 조용하다 했어요. 신뭉치는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있어. 정말? 아니 근데 아빠 왜 소변 참는 얘기가 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어? 소변을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고 방광이 빵빵한 상태로 택시를 탈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 지금 듣다 보니까 내 질문이랑 다른 답을 계속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내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남자가 소변을 더 오래 참아야 되지만 이런 그 스트레스에 약한 게 남자이기 때문에 그 소변을 참는 그거의 고통을 오래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치.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 남자가 오래 참아야 돼. 참을 수 구조적으로는 있는 더 잘 구조라는 참을 거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소변이 마렵잖아. 어. 소변이 마려우면 방광은 이렇게 그 소변 마려운 느낌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방광이 한 300 이상 정도 타면 방광이 늘어나요. 늘어난 느낌이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으로 우리 대뇌에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 그리고 전달을 시켜놓고 나서 방광은 무조건 수축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꽉 찼으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제어를 하는 게 대뇌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소변을 참는 거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능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신호를 받으면 대뇌에서는 방광에다가 신호를 내보내. 참어. 아직은 누우면 안 돼.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자세를 잡고 앉은 상태에서 이제는 넣어도 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 알아서 수출을 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변이 마려울 때 참을 수 있는 거는 이 정신적인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구조적인 하기 때문에 것보다는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럼.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에 강한 여자들이 소변을 더 잘 참는 거야. 물론 이제 아까 네가 얘기했던 대로 어릴 때부터 훈련도 되어 있는 것도 돼 있기 때문에. 아빠 근데 나 순간 지금 듣다가 너무 궁금해진 게 있는데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다 보면 위가 늘어났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방광도 소변을 계속 오래 참는 버릇을 들이면 위 늘어나듯이 방광도 점점 늘어나서 소변 참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가 있어? 그 위가 늘어나서 저기 밥을 점점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는 일이 뭐를 하는 거야? 소화시켜서 이게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거든. 방광은 소변을 찾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광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소변을 내보내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소변을 봤을 때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내보내야 되거든. 그 수축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늘어나면? 소변을 다 못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방광이 수축력이 약해져 있다는 신경이성 방광이라는 병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사실 잔뇨는 하나도 남으면 안 되는 거거든. 소변 볼 때 물론 이제 그 아랫배에 힘을 주면 좀 더 쉐하고 이제 세게 나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방광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수축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변을 자꾸 참아가지고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방광에 이제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저기 수축력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병에 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환자들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 방광벽이 한 1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종이장처럼 얇은 경우도 있어. 그게 너무 늘어나고 계속 그렇죠. 참는 습관을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럼 아빠 그 소변 방금 오래 참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변은 얼마 주기로 보고 얼만큼의 양을 하는 그런 그 평균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 정상 범주가 있어? 이제 그 이제 횟수로 따지면 되거든. 우리가 이제 신장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서 내보내야 되는데 보통 한 300 정도의 소변량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에 걸려. 그래서 3시간 안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봐야 되겠어?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뺀다 그러면 5번? 한 16시간 중에 3시간 3번 정도 보면 한 6번 내지 7번 한 그 정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 정도를 봐야 되고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밤에도 똑같이 그렇게 깨면 최소한 2번은 깨야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한 번도 안 깨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그 신장도 물론 24시간 작동을 해야지 우리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신장이 밤에 쉬어야 돼. 그렇게 하려 그러면 기능을 하되 낮에 하는 기능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낮에 한 6번 내지 8번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소변량이 잠자는 시간에는 그 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에 300 정도만 만들어내는 3분의 1만 작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쉬어야지 신장도 우리가 평생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안 쉬고 24시간 작동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번 소변을 보면 아침에 깰 때까지 소변량이 한 번 볼 수 있는 양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아빠 잠자다가 오줌이 마려운 경우는 신장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것도 신장이 알아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밤에는 신장아 너는 일을 적게 하라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제 아빠처럼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호르몬 분비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호르몬이 없으니까 밤에도 이렇게 계속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수가 있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50대 이후에는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거는 일종의 노화의 한 과정이라 생각해서 병적인 걸 안 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2번, 3번 깨고 그러면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이 또 있어요. 방광 자체가 이제 늘어나서 기능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감각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조금만 이제 마려워도 막 가고 싶은 그런 거. 이제 그거를 과민성 방광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아까 소변 한번 300 정도가 차야지 화장실을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300이 차는 동안에 소변 마려운 느낌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 또 막 화장실 가겠지. 그러니까 방광은 그 시간에는 그 300 정도 찰 때까지는 느낌을 전달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신경이 잘못되고 있거나 감각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 대뇌에다가 전달하는 어떤 그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50cc만 차도 많이 찼다고 전달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겠지. 뭐 얼마 안 되지. 그래 가서 보면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감각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생기는 병이라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라 그래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도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무슨 말을 또 하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많이 움직여서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럼 덜 가. 그런 경우에 또 물을 많이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지금처럼 이런 탄산수를 마시면 이렇게 이뇨
작용이 있어가지고 소변을 더 빨리 만들어지겠지. 그럴 때는 자주 가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소변 어느 수치상 또는 시간상 이런 개념보다는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고 너무 자주 가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병이지. 아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소변을 많이 참으실 때 방광이 빵 터진다고도 했었잖아. 그럼 소변을 자꾸 오래 참는 거를 습관화했던 사람이 생기는 병이 아까 말하지 방광 파괴? 아니 그러니까 방광 기능을 상실하는 이제 수축력 저하, 방광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남자는 특히 전립선이 있어가지고 소변을 자꾸 억지로 오래 참는 또는 화장실을 가기 싫어하고 참는 습관을 들이잖아. 그 소변을 참을 때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골반에 힘을 줘야 되고 근육에 힘을 줘야 되고 온몸이 거기뿐만 아니라 온몸 긴장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근육이 긴장을 하면 어떻게 돼? 피가 잘 안 통해요. 방광이든 전립선이든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해서 노폐물들을 제때제때 이렇게 걸러내지를 못하면 거기에 만성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만성 방광염이라든지 또는 아까 방광이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감각, 점막의 감각이나 신경이나 근육에 이상을 초래를 해가지고 과민성 방광도 생길 수가 있고 남자들은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만성 전립선염이 소변을 오래 참으면 전립선에도 영향이 있는구나. 그럼 이제 거기에도 이제 긴장이 되고 피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배뇨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항상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이 권유를 하는 게 이제 규칙적으로 제때 소변을 보세요 하는 거야. 그럼 아빠 마지막 질문이야. 내가 유퀴즈를 보면서 급동 참는 법이 너무 재밌었어. 나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좀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맥주를 먹고 집에 귀가하는 길이라던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참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5분이라도 더 참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어? 일단 정신적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고 내 대뇌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니까 특히 겨울철에 참기가 힘들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추우면 맞아. 에어컨 바람에도 힘들어. 그러면 이제 택시나 자동차를 탔을 때는 에어컨을 끄고 꺼달라고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배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주면 뭐 적어도 한 5분, 10분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요령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온도를 좀 올리고 배를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를 살짝씩 해주고 이러면 아주 조금은 더 참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그런 요령보다는 소변을 억지로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경우가 좋죠. 미리미리 화장실을 좀 갔다 오고 이 소변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커피 같은 이뇨 효과가 있는 음료수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지. 오케이 알았습니다. 더 소변에 대해서 할 얘기 있어? 소변에 대해서 할 얘기는 할 얘기가 더 있으면 지금 문제 있는 건데 진짜. 자, 은칠러 여러분 뭉치랑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 친구가 질문을 한 남자가 여자보다 소변을 더 오래 못 참는 이유. 구조적으로는 남자가 오래 참는 게 맞지만 소변을 참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요인만이 아니고 이 대뇌에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조금 더 잘 견딜 수가 있고 이 절제력, 인내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더 오래 잘 참는 거였습니다. 남자분들 반성하십시오. 네. 정리 요약하는 능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소변을 오래 참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다, 신장 기능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소변을 오래 참고 막 버티다가 갑자기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오줌을 누지도 않았는데 저 이게 진짜 아까 놀랐어요. 갑자기 편안한 느낌이 들면은 그거는 내가 소변을 참는 능력이 향상된 게 아니고 내 방광이 내 몸 안에서 터진 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꼭 조심해 주시고요. 소변은 그리고 3시간에 한 번씩 300cc 정도씩 보는 게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날의 뭐 나의 땀의 상황, 그 다음에 내가 먹은 물의 상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에서는 소변을 보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 내가 정리를 하면 30초인데 아빠가 말하면 30분인 거야. 뒤로 나도 듣는 게 진짜. 뭉치야 일로 와봐. 너 얘기 좀 해봐. 아빠 얘기 좀 해봐. 신뭉치 얼마나 아빠가 지루한지. 여러분 그럼 안녕.
제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제발. 내가 편집하기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빠가 30분 말하는 거 제가 10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힘듭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딸에게 설명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 말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짧고 굵은 게 좋은 설명. 많이 하고 좋은 설명하면 고소. 아 편집하기 죽겠어요 그치, 여러분. 그치. 뭉치도 졸잖아요. 뭉치 졸리지. 아빠 말 좀 그만해. 귀여워. 뭉치 졸려?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 두피. 귀여워.